안녕하세요. 일요일 오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동 시간을 활용해서 소통을 하는 게 참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 현대자동차의 버튼형 변속 장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풀브레이킹을 여러 번 강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댓글이나 메일을 통해서 왜 이렇게 어그로를 끄냐 뭐 이런 의견을 제시하신 분이 계신데, 사실 저희가 어그로를 끌 목적이었으면 처음부터 다른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이 팰리세이드 사고를 가장 먼저 예측하고 이걸 공론화 시킨 채널이 바로 우리다, 아마 이렇게 주장을 했을 거예요. 그 근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게 2019년 10월 12일 소나타 하이브리드 시승기의 내용인데 한번 보시죠. 시승기 걸려 있는 거죠? 네, 가십시오. 기어 노브가 없이 버튼식으로 네. 바뀌었죠. 요게 그 브레이크를 밟고서 조작을 해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제대로 안 밟혔을 때에는 버튼이 안 눌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 컬럼식 기어는 이렇게 네. 들어가고 빠지고가 명확하잖아요. 네. 그래서 가끔 이게 R하고 D하고를 바꿀 때 R이 안 들어간 상황에서 이 주차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네. 왜냐면 이 기둥 앞에서 R을 딱 해놓고선 계기판에 R이 꼭 들어왔는지 확인하시고, 습관이 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은 소나타 하이브리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실제로 저와 김드라님이 이 팰리세이드 시절서부터 이 얘기를 지속적으로 나눴었어요. 그리고 팰리세이드 시승기에서도 이 부분을 영상에 담았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담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수 가능성에서 사고 위험성까지 이게 얼마나 연결이 될 것인가, 이것 때문에 너무 이걸 강조하는 거는 좀 오버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제 내용에서 제외를 시켰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오작동에 대한 위험이 항상 제기가 될 듯한 그런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이제 소나타 하이브리드에서는 일부만 내용을 다뤘습니다. 물론 영상에서 나온 것보다 더 많은 얘기를 했는데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제 요점만 이렇게 딱 추려낸 거죠. 그래서 아마 저희가 어그로가 목적이었으면 이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거봐라, 우리 말이 맞지 않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런 어떤 버튼의 위험성에 대해서 미리 인지하고 누차 말씀을 드렸다, 이런 어떤 그 어그로를 끌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건 이런 어떤 버튼형 변속의 위험을 먼저 인지하고 얘기를 했다, 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그런 사고에서 올바른 대처를 했었으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요령을 먼저 우리가 익히고 몸에 기억에 새기자, 이게 이제 저희들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일관된 목소리로 풀브레이킹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버튼형 변속기 관련해서는 저희가 김드라님하고 저와 누차 어떤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고 사용자 실수를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저희는 크게 네 가지 방법으로 요약이 된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한 입장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현대자동차의 버튼형 이 변속 장치의 로직을 혼다의 어코드, 오디세이의 형태로 변경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 어코드나 오디세이에 보시면 D 버튼과 R 버튼의 조작 방법이 다릅니다. D는 버튼을 누르는 방식이고 R은 이렇게 아래로 당기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사용자들이 이 기능적인 혼란을 겪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뭐 팰리세이드든 소나타든 뭐 또 페이스리프트든 그랜저든 이 버튼 형태는 약간 다릅니다. D 버튼이 살짝 깊고요, R 버튼이 살짝 낮습니다. 그래서 예민하신 분들은 그 차이를 인식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운전자들은 뭐 그 버튼이 그 버튼, 누르는 위치만 다를 뿐, 이 혼돈의 여지가 많다, 그런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구조를 좀 변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시그널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현재는 변속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 짧은 경고음이 한 번 울립니다. 띠링 뭐 이런 경고음이 한 번 울리는데, 요거를 이제 반대로 기어 변속, 그러니까 R 후진 변속이 정상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신호음, 뭐 비비, 뭐 띠링, 띠리링 이런 식으로 울리게 반대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늘 들리던 신호음이 안 들리면 사람들은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런데 변속 실패를 통해서 경고음을 들을 일이 사실은 운전하면서 거의 없기 때문에 띠링, 띠리링 뭐 이런 비비 들린다고 해도 요런 그 경고음을 놓칠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반대로 그러니까 후진이 정상적으로 들어갔을 때 띠리링 혹은 뭐 띠링 이런 식의
그 빕을 통해서 운전자가 후진이 제대로 들어갔구나 뭐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을 좀 강화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변속이 실패했을 때, 다시 말해서 이제 후진 버튼을 눌렀는데 그게 제대로 변속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운전자가 확실하게 그걸 인지할 수 있도록 경고음을 좀 길게 내거나 아니면은 햅틱, 진동을 통해서 변속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지금 실패한 상황이니까 다시 변속을 진행하라는 걸 확실하게 인지시킬 수 있도록 차가 지시를 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변경을 해야 되지 않나.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적극적인 방식인데 음성 안내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변속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을 때 변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혹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을 때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주세요. 뭐 이런 간단한 음성을 차에서 운전자에게 지시를 해주게 되면 운전자가 그 음성을 듣게 되면 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으니까 다시 정상적인 어떤 그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아주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저희가 제안하는 거는 브랜드의 충성도를 올리려면 이 통일화된 사용감이 상당히 중요하게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변속 이 장치들을 어떤 거는 스틱, 어떤 거는 뭐 버튼형, 어떤 거는 뭐 다이얼 이런 식으로 막 중구난방으로 펼쳐놓는 게 아니라 특정 현대자동차 하면 생각나고 현대자동차를 대표할 수 있는 변속 로직을 통일화시켜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이얼 방식으로 통일을 하든 버튼 방식으로 통일을 하든 뭐 아니면 스틱형 전자식 로브로 통일을 하든 통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동차의 등급에 맞게 뭐 재질이나 디자인을 좀 변경해서 차등 적용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은 뭐 현대차를 이용을 하든 뭐 제네시스를 이용을 하든 SUV 세단을 이용을 하든 어쨌든 현대자동차는 일치된 조작감과 통일된 어떤 사용감으로 인해서 브랜드 충성도가 더 높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차를 운전하더라도 이 변속 장치의 변화로 인해서 오는 혼동을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좀 일치된 방향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운전자들이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해서 조작법을 잘 숙지를 해야 되고 뭐 정상적인 방법으로 운행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사람의 주의력이라는 게 뭐 항상 매분 매초 뭐 한 곳에만 집중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또 우리가 뭐 다양한 문제점들을 안고 살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이제 다른 생각을 할 때도 많고 늘 하던 어떤 행동도 정신줄을 놓다 그러죠. 잠깐 정신줄을 놓는 사이에 어이없는 실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사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동차가 디지털 카메라나 뭐 스마트폰 또 노트북처럼 어떤 기본적인 안전보다는 편리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면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뭐 기기 고장 정도겠으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주의, 사용자가 설사 실수를 해서 생기는 어떤 문제점이라고 해도 이게 사람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엄청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실수까지도 제조사가 최대한 예측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놓을 의무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너무 가혹한 기준을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어찌됐든 간에 어이없는 실수를 운전자가 하더라도 이게 그 운전자와 또 그 운전자와 연관된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는 엄청난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제조사는 다양한 소비자들의 패턴을 연구하시고 그 소비자들이 정말 이런 실수도 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부분까지 파고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어떤 실수들이 일으킬 수 있는 사고에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들을 계속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현대자동차에서 가장 개선이 시급한 부분이 이 버튼형 이 변속장치의 확실한 어떤 조작감에 대한 보완입니다. 그래서 구조를 변경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이 변속이 됐을 때 실패했을 때 운전자가 확실하게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시그널, 뭐 빕, 뭐 햅틱, 뭐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보완을 하시든지 그리고 또 현대자동차의 각 모델별로 이 변속장치 타입을 막 중구난방 펼쳐놓으시지 마시고 통일된 조작성, 통일된 형태로 이 변속장치를 좀 일관성 있게 좀 앞으로 끌고 나가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성 안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뭐 운전에 익숙하신 분들은
실수를 본인이 보정을 하시겠지만 운전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좀 신체적으로 이 반응이 좀 느린 그런 어떤 연령대에 계신 분들은 이런 음성 안내를 통해서 내가 뭔가 잘못 조작을 하고 있다라고 안내를 받게 되면 실수를 보정하는데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자, 이런 현실적인 어떤 그 안전 대책들을 빨리 적용을 해주셔서 이 버튼형 변속 장치를 통한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보다 안전하게 운전자가 설사 실수를 했을 때라도, 그럴 때라도 이게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동차에서 적절한 안전 대책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보다 안전하게 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개선을 해주시면 소비자들이 현대 자동차에 대한 충성도가 점점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다 좀 심도 있는 그런 고민과 현실적인 대책을 좀 강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제가 집에 다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번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